네. 오늘 붙어야 되나요, 알파고 씨랑? 네. 네. 지금 생각보다 작지만 굉장히 천혜의 요새 같은 느낌이 드는 너무 좋은 도시고 가보시면 코끼리 공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추픽추를 보려고 시리, 페루 그쪽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혹하십니까? Anyone can make music now. It'll be good to have that.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를 폭격했습니다. הדרך לניצחון. ואתם הלוחמים. 유럽 사회에서 저질러졌던 그 원죄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국가를 상설해 주면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 절박한 행위를 테러라고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란 출신 코마시 키미야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시간 만들어주실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 교수님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수 교수님 팬인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알파고 기자 그리고 이수 교수님 두 분이 굉장히 특급 인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연이죠, 알파고 씨? 제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시작된 인연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요? 네, 교수님 다 얘기해 주십시오. 교수님. 아, 예, 어떤 인연인가요? 아마 기억도 안 나는데 흑해 쪽에 여행하고 있는데 네. 고등학생 하나가 쫄래쫄래 와서 한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저희는 반드시 한국에 공부를 해서 교수님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고1인가 고2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래서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교수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 그것이 저의 첫 TV 출연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네. 인연이고 우연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했을 때도 교수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우리 결혼식 좀 주례 좀 맡아주십시오. 주례까지 맡으셨어요? 사실은 딴 사람한테 주례를 부탁할까 봐 되게 걱정됐는데 다행히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부탁해서 기꺼이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또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됐잖아요. 네네.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갑자기 알파고 기자가 오늘 유독 멋져 보이는데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평소와는 달리.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새벽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를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는 140만 명의 주민과 피라민이 모여있는 이집트 접경 지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전달한 지 하루 만에 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이른바 바이든 패싱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مستشهد بابا كان في السيارة ضل يقول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I'm well-meaning, and I'm an elderly man, and I know what the hell I'm doing. I know there's some attention paid to some language in the report about my recollection of events. There's even reference that I don't remember when my son died. How in the hell dare he raise that? Official wine sponsor of Super Bowl 58. Super Bowl and he's like Taylor Swift. 파키스탄 총선에서 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는 정당 파키스탄 정의운동이 승리했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두고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에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예정대로 투표를 강행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빚어지면서 분개한 PTI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다들 이번에 슈퍼볼 보셨나요? 저는 안 봤어요. 안 네. 봤는데 관련된 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맞아요. 굉장히 놀란 게 원래 이게 그 미국의 뭐 프로풋볼 양대리그 우승팀끼리 만나는 경기잖아요. 올해 뭐 그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맞아요. 테일러노믹스라 그러나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경제 효과와 관련해서 또 슈퍼볼 연결짓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놀랐는데 역사상 가장 비싸기도 했지만 이번에 입장료가 평균 가격이 $9,300였대요. 티켓이 평균 가격이요? 예, 1,200만 원 한 장에 제일 싼 게 한 700 몇십만 원이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뭐 20명 들어가서 보는 스카이박스 이런 데 가격이 한 24억 원 정도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수치들이죠. 네. 집 한 채씩 내고. 진짜 그러네요. 네. 월드스타 W의 효자 코너를 꼽자고 하면 알파고 기자와 함께 떠나는 3분 세계 일주일 텐데요. 오늘은 봄을 기다리는 느낌으로 살짝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든든한 두 기둥이죠. 구정 기자와 함께 배틀을 붙을까 합니다. 네. 아, 오늘 붙어야 되나요? 알파고 씨랑? 네, 준비를 지금 안 해오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여긴 미처 몰랐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이 시청자분들께 정말 그 놀랍게 할 국가 혹은 나라, 도시를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시간은 야박하게 100초씩입니다. 먼저 알파고 기자. 아니 먼저 이제 연장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아, 연장자. 네. 제가 눈에 맞죠. 네. 기자가 사실 어디 가본 게 많다라는 게 자랑이 되기는 힘들어요. 네. 가서 얼마나 좋은 기사를 썼나가 중요한 거지 순수한 여행으로 다녀왔던 곳 중에서 지금 제일 떠오르는 게 가장 최근에 갔다 온 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사라예보 거기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차 대전을 촉발시킨 뭐 사라예보의 네. 총성.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사라예보 올림픽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작지만 굉장히 천혜의 요새 같은 느낌이 드는 너무 좋은 도시고 거기도 왜 이스탄불이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았었고 여러 문명에 거쳐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슬람 지구야 그러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현대적이고 서구적이야 딱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서양 여기서부터 동양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수가 적고 다들 대문자 아이형들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 굉장히 깔끔하고 또 네. 너무너무 거리도 깨끗하고 아주 말없이 친절한 곳.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던 여행지였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가보고 싶네요. 네. 네. 그 경계선에도 한번 서보고 싶고. 황태자가 암살당했다는데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어요. 네. 지금 가봤다는 박물관- 얘기를 슬쩍. 네. 아 예. 거기에 제가 좀 힘을 좀 실어드리자면 네. 거기 구시가지에 있는 시장이 있어요. 네. 다짐 거기 한국식으로 뭐 떡갈비 그걸 팔거든요. 그거 너무 맛있어요. 네. 이 원래 비슷한 음식을 이란에서도 아랍에서도 튀르키예서도 만드는데 저는 그 음식을 제일 맛있게 만드는 민족이 보스니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혹시 가게 되시면 네. 구시가지에 있는 시장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거의 네. 고기만 싸요. 채소 종류는 좀 비싸고 네. 고기는 정말 싸더라고요. 아, 그렇-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100초. 네, 100조. 자, 우리는 자꾸 여름 휴가를 어디에 떠나려고 해요? 태국, 베트남 가잖아요. 여러분, 태국과 베트남 이제 너무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휴가 맛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인간 사는 맛이 나와야지 그거는 이제 재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데는 어디냐면 스리랑카입니다. 스리랑카에서도 바닷가가 아니고 스리랑카 안쪽으로 추천합니다. 어디? 캔디, 시기리아를 추천합니다. 캔디는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의 경주이고 이제 예전에 거기는 이제 왕국의 수도였고 그리고 불치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부처님의 치아가 안치되는 그 사원인데 매일 아침에는 그 사리함이 공개돼요. 생 치아를 보실 수가 없어. 그건 한 5년에 7년에 한 번씩 공개되는데 그거는 이제 포기하시고 아침 예배 가시면 사리함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시기리아에서는 엄청난 큰 바위 위에다가 궁전이 있는데 이제 물론 궁전터가 남았죠. 근데 그 궁전터는 예전에는 이제 아버지를 죽이고 정권을 뺏으려고 했던 왕자가 만들었던 궁전인데 이제 다음에 이제 형님들이 와서 다시 애를 처리하고 다음에 그 궁전을 이제 불교 승려들한테 넘겨줬는데 승려들 보기에는 거기서 수행하기에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버려졌거든요. 네. 한 400~500년 동안 버려져 있다가 최근에 와서 영국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추픽추를 보려고 실리, 페루 그쪽에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 우리 시기리아, 스리랑카에서도 같은 분위기의 이제 궁전도 있고 유적지도 있는데 그리고
고아원. 여러분 시리아 가보시면 코끼리 고아원까지 있어요. 그냥 코끼리하고 뭐 몽둥이는 치고 나오고 뭐 갑자기 나타나고 인간이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자연, 문화, 종교, 역사 함께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스리랑카에 있어요. 인도 가시기 전에는 한번 스리랑카 가보세요. 깨끗한 인도를 거기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다음에 인도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구정훈 기자와 배틀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열정적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평소보다 톤이 한 2배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여론조사 하죠, 교수님? 네. 어느 쪽이 더 혹하십니까? 그 알파고 얘기했던 시리아를 1990년에 가봤어요. 아마 90년에 아마 태어났나요? 예, 저 88년생인데 교수님.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었는데 인간이 이런 이제 화려한 문명을 남겨놨구나. 그때 굉장히 강한 인상이었는데 30 몇 년 만에 또 이게 알파고가 그걸 되살려줘서 저는 막 심장이 뛰었어요. 그런 그렇군요. 면에서 제 기억을 되살려줘서 알파고가 훨씬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네, 알파고의 한 감사합니다. 표. 네. 알겠습니다. 우리 키미아 씨는 어느 쪽이 더 혹했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자연이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을 선택할까 하다가 또 역사 이런 것도 네, 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봅니다. 둘 다 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투표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비극적인 경우가 참 많지만 지금 현재 가장 아픈 손가락을 꼽으라면 아마 팔레스타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참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이 전쟁의 시작이 종교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영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21세기에도 전쟁이란 이름으로 살상이 이어지는 지금 대체 중동에는 어떤 역사가 있기에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유대인, 학살자인가 피해자인가로 잡아봤습니다. From Hamas, but it seems to be a little over the top. We're not sure where it is. Military operations right now would be a disaster for those people,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 would support. Those who say that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we enter Rafah are basically saying, lose the war, keep Hamas there. 네, 오늘 주제에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또 어느 민족이나 명함은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되돌아보면 인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 명함이 비교적 좀 뚜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여러 문화권에서 바라보는 유대인에 대한 시선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고 씨. 튀르키예는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유대인이라 너무나 부딪히는 정서가 없어요. 오히려 1500년대 말기쯤에는 스페인에서 이제 스페인 왕이 유대인들 상대로 학살을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오스만 제국이 배를 보내줘서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비신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에서도 유대인 500년 기념 박물관이 있고 그때 어떻게 오스만 제국 유대인들을 살려줬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현재 지금 튀르키예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들이나 아니면 기업가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만 없으면 튀르키예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인데 왜 유럽 애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지? 오히려 이분들 덕분에 자기네 나라 경제 성장을 하지 그랬어.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한 민족, 한 인종 혹은 어떤 한 집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한 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거. 유대인은 머리가 좋다. 유대인은 나쁘다. 둘 다 사실 인종주의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참 여과 없이 통용되는 것 같은데 그마저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요. 세상에 그런 민족이나 유전자가 있지는 않겠죠. 근데 다만 이게 유대인이라는 그러니까 언어적, 종교적, 민족 집단으로서의 유대인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현대 이스라엘의 국민이라는 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대인 혈통이더라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아니면 미국에 있는 비판적인 지식인 유대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학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댓글 여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도 오히려 많은 분들이 한국 언론들이 너무 서방 받아쓰기다. 친이스라엘 일변도인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만 편들기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 키미아 씨는 어떤가요? 이게 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게 이 내가 바라보는 어느 나라와 우리 국가의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란 안에서도 사람마다 이제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각각 물어보면 다 다른 말도 하고 다 다른 그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한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약간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조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요즘 뉴스 때문에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란 안에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대인의 그런 성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무덤들이나 성지들이 이란 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도 이슬람교이지만 방문하러 가고 좀 존중하는 그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제 방문하러 갔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란 안에서도 좀 이런 거 잘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다층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참 설명하기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알쏭달쏭한 주제에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저희들이 모셨죠. 바로 이희수 교수님께 중동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세기 문명천재 한복판에 매일 젊은이와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것도 더 이상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국제사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평화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역에는 한 번도 평화가 정착되지는 못할까?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절절히 갈구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의 어떤 실체적 진실은 무엇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한번 짧게 살펴보고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 편을 들까? 어떤 관점과 시선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될까? 수많은 국제적 이슈와 분쟁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가치와 무게는 동등하다. 이 원칙만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가라는 것은 자국 극대, 자국 중심주의에 의해서 편을 들고 어떤 편을 들면 자국에 유리한가 그거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의 부산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지중해 쪽에 있는 조그만 거기에 230만 명이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이죠. 근데 이제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흔히 서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두 지역 사이에 한 직선거리는 50km지만 도로를 따라가면 한 90k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죠. 가자 지역에 있는 아들이
서안 쪽에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말에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서안 쪽에 있는 애인이 가자에 있는 여친과 인터넷으로 사귀는데 서로 데이트하러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가자 지구에서 응급 환자가 생겼는데 이 사람이 치료가 안 되고 서안의 수도 라말라의 종합병원에 가서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때 이스라엘 당국의 허가에 의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서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서안에 있는 친부가 결혼해서 가자로 가면은 다시는 서안으로 친정으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각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큰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왜 하마스는 1%의 생산 가능성도 없는 핵탄두를 가졌다고 하는 세계 최강의 이스라엘 향해서 그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을까? 이 큰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30만 명이 지금 17년 동안 물과 전기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누가 컨트롤하죠? 이스라엘이 컨트롤합니다. 말 잘 들으면 방류량 느리고 말 안 들으면 전기를 셧다운 시켜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있는 환자가 죽어나가는 상황.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가자 지구를 뺑 둘러서 분리장벽 한 8m 정도의 높이인데 이게 철심을 박아서 지하까지 땅굴을 파지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돼 있고 이집트와의 경계는 라파 지역에도 그건 이집트 경계지만 개미 새끼 한 마리 오갈 수 없습니다. 위에는 고압 전류가 흐르죠. 가자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사형수가 낫겠다. 사형수는 죽을 때까지 먹이고 재워주고 그다음 물도 주지만 이거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무기수보다도 더 불안한 그런 삶을 17년간 230만 명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봉쇄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주라든지 최소한의 기본적 생존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절망의 상태가 이제 계속됐을 때 이제 하마스가 소위 말하는 자기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절묘한 시점을 택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그런 역사적 절절함과 인간의 생존권이 부정당하는 상황에서도 하마스가 무고한 이스라엘 시민들을 향한 그 행위는 명확한 테러 행위고 우리는 어떤 명분과 배경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되죠. 그러나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분리장벽을 이제 제거하라는 팔레스타인과 국제사회의 청원에 의해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이 분리장벽은 헐으라고 최종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장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후에 지금 그 분리장벽은 1cm도 허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고 해 나갔을 때 어떤 국제사회도 이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 절박한 행위를 테러라고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는 일입니다. 오히려 평화와 화해와 공존의 인류의 학습장이 되어야 될 중동이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는 다시는 화합할 수 없는 피비린내 나는 섬뜩한 어떤 복수와 원한의 갈등 지역으로 바뀌었을까? 70년경 로마에서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2000년간 소위 디아스포라 일왕 생활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들은 기독교 유럽 사회에서 지독한 민족적 차별, 어떤 종교적 압박, 그다음에 비인간적 처우를 받았고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론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악마의 지위에서 벗어날 때까지 1500년 이상 악마와 유대인은 동일한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라는 히틀러라는 아주 특수한 이런 이제 전제 정권이 들어서서 홀로코스트라는 600명 유대인 대학살을 일으켰지만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날 때 기독교 유럽 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했었나요? 침묵하고 방관하고 묵시적 동조를 합니다. 이게 문명 범죄의 공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유럽 지성 세계가 외교가가 정부가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앞장서서 강력한 반대를 하지 못하는 역사적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로코스트 때 살아남은 유대인 약 64만 명을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이 데려다가 유럽인들에 의해서 유럽 사회에서 저질러졌던 그 고통과 소외와 유배와 디아스포라의 그 원죄를 1900년 동안 평화롭게 상생하면서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창설해 주면서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건국한 직후에 48년 1차, 56년 나셀에 의한 2차, 67년 3차, 73년 4차 오늘날까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은 유엔으로부터 독립하고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 국가도 가지지 못한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조국을 찾겠다고 무모한 전쟁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참아라. 우리 한국 속담에도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던진다는 무모한 표현을 한다. 너들은 참 좋겠다. 우리들은 숨결을 가지고 바위를 깬다는 속담도 있다. 그래도 숨결을 가지고 바위를 깨는 것은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정신 차려야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테러리스트의 아버지였던 대부였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제 1993년 오슬로에서 이스라엘과 전격적인 평화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던 오슬로 평화 협정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오갈 데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하고 두 국가로 함께 살자. 그 대신 불가침 조약을 맺고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가 이웃으로 함께 살자. 좋다. 약속할 수 있어? 약속하겠다.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아버지였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다음에 19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차크 라빈 총리와 함께. 그래서 온 세상이 박수를 치고 이제 중동 평화 로드맵이 완성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1995년 이차크 라빈 총리가 구구파이에서 암살당하고 야세르 아라파트도 그 위에 이제 일설에 의하면 독살당하면서 두 건물이 사라지면서 바로 그 다음에 1996년 오늘날 이스라엘 총리를 하는 네타냐후가 리쿠드 극우파를 대표해서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리에 당선되고 오늘날까지 총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국가를 가지고 함께 살아야 될 서한 지역에 현재 이 시각 68만 명의 유대인이 들어와서 돌려줘야 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살아야 된다고 약속한 땅 68만 명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정착촌을 짓고 지금 200개의 정착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팔레스타인 공동체는 169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 스테이트 솔루션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68만 명이 지금 극우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정책에 표바친 겁니다. 그리고 실효적 지배를 주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평화를 해결할 의사도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참다 못한 이제 가자 지역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배경이다.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태 해결을 할 수 있고 우리 국익 입장에서 중동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 EU 일부 국가에서는 테러 조직입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스위스, 중동의 많은 국가에서 하마스는 정당한 합법적 정치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유엔 감시하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서한과 가자가 지리적인 공백 때문에 서로 갈 수 없으니까 선거함이 못 가잖아요. 그 선거를 못 하는 겁니다. 거의 유엔이 개입해서 각각의 선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이제 서한은 이제 파타라는 정치 집단이 장악하고 가자 지구는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압도적인 표로 이제 일당이 되고 그 당시 하마스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아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총리직을 맡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등장한 실제로 자치정부입니다. 근데 하마스 내에서는 적어도 15개 이상의 다 정부 부처가 다 있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물과 전기와 생필품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가자 지구의 주민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차단하니까 250개의 땅굴을 파서 생필품을 공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을 이제 맡아왔는데 국립병원장이 하마스 요원이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다 국가가 임명하는 겁니다. 그 하마스는 정부인데요. 그 사람이 하마스 대원이라고 이런 글 쓰고요. 유엔 기구 밑에 땅굴이 지나가고 있다. 아니, 거기에서 지금 뭐 수백 개, 300, 500개 가까운 땅굴이 있는데 건물 밑에 지나가지 않는 땅굴 없을 겁니다. 이걸 무슨 이제 뉴스라고요. 하마스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이 전해주는 걸 속보로만 전해주는 이런 데서 조금은 거리를 두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우리 완전 네. 최고의 일타 강사님한테 또 이렇게 중동 특강을 드릴 기회가 생기네요.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이 순간에 이것을 좀 바로잡았으면, 이것을 좀 교정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알파고 씨는 어떤 장면들이 가장 좀 아쉽습니까? 1948년에 유대인 낙바를 되돌리고 싶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낙바이라는 거는 1947년, 48년 때 이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한테 패배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이제 그것을 아랍인들의 낙바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아랍 사람들이 그때 이제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집을 떠나게 됐고 영토를 떠나게 됐고 큰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로 이제 버복으로 예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로코까지 다양한 아랍 국가들에서도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건국됐을 때 이스라엘 가고 싶지 않고 또 어차피 이 땅 사람이니까 종교가 다른다고 하더라도 나 여기서 살래라고 했던 유태인들은 그 땅으로부터 쫓겨났거든요. 네. 지금 그 사람들은 사파랏 아니면 미르자히라고 하는데요. 거의 이스라엘 인구의 절반에 가까이가 됐거든요. 내일 모레 다른 이스라엘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다 이중 국적이니까 미국이나 프랑스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뭐 다시 예멘에 어떻게 들어가요? 다시 모로코에 어떻게 들어가요? 사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교수님. 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너무 안타깝다. 어떤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조지 안토니우스라는 이제 유명한 중동 역사학자가 아랍인의 각성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인류가 어느 순간 홀로코스트를 잊는 날이 온다면 그날은 종말의 날일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나 그 피해 당사자인 유대인들이 절절한 홀로코스트의 최대의 희생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가해자로 돌변한 이 역사적 아이러니는 인류의 어떤 원칙과 도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역사학자가 된 것을 이때처럼 후회한 적은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거기에 정말 며칠 동안 펑펑 울면서 제가 이제 중동을 공부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93년 오슬로 평화 회담 때 정말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수긍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평화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제 정치적 야욕을 가진 정치 집단들이 평화보다는 전쟁 드라이브를 걸면서 인류의 평화나 주민의 미래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슬로 평화협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뭐 어느 나라든지 이 못된 정말 도태해야 될 정치 집단들이 문제의 또 장본인이구나, 배후에 있구나. 이제는 국제사회가 한 번쯤은 철퇴를 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1차 세계대전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고 2차 세계대전 국제연합이 만들어지면서 다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비극은 막자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유엔이 누가 봐도 참을 수 없는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잖아요. 유엔 전체가
미국을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아마도 이 사태가 벌어지면 정말 인류가 문명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강제력이 있는 국제기구의 창설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인류 사회가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제가 요즘 보면 그 유엔에서 특히 미국의 역할이라는 게 참 모순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래도 체면을 차리려고 기권이라도 하지, 미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 이런 그 결의안들을. 유엔에서는 전쟁을 멈추는 걸 반대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에 전화를 걸어서 좀 자제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게 다 이중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특히 이제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이제 미국 내 유대인들 한 800만,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나라의 가버넌스의 4개 축을 거의 유대인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폭스 뉴스, CNN 언론을 거의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네. 헐리우드의 문화축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고요. 하버드, 예일의 아카데미전을 장악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금융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JP 모간, 골드만삭스, 조지 소로스, 리먼 브러더스 네. 다 유대계 금융이고 미 연준 이사장은 전통적으로 다 유대인들이 합니다. 가끔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금융과 언론과 아카데미즘과 문화라는 네 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반유대 정책, 반이스라엘 정책을 쓰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불가능하고 당선된 이유도 정상적인 이제 전국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어떤 국제 여론이나 어떤 보편 가치나 국제법보다는 지금 당장의 정책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은 역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국제 여론과 다르게 이스라엘을 지원해 볼 수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아쉬웠고 화가 나는 거는 사실은 결국 미국에 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싸고 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무법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그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이제 명령이 나왔죠. 네네. 거기서 근데 그때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남아공이 제소를 했던 건데, 이스라엘이 지금 저지르는 행위가 이 대량 학살을, 집단 학살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을 위반했다라는 건데, 그 국제 조약 자체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근데 그것과 별개로 또 이제 별도의 그 기소 절차, 수사 절차를 갖고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 이제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소인데, 거기서도 이스라엘 문제를 지금 주시를 하고 있고 수사 의지를 비췄고,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뭐 이스라엘이 또 면죄부를 받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판결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스라엘은 결국 엄청난 정치적인 외교적인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과거 얘기를 하자면 또 끝이 없고요, 교수님.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사실 언제 끝날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겠고, 해법도 지금 뭐 두 국가 이 해법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그냥 또 종이장처럼 사그러들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해법이 뭘까요? 과연 있기는 할까요? 이스라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가자 지구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이미 저질렀던 일이고 싹 정리하고, 하마스의 기존 시설을 다 파괴하고 민간 시설을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복구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적어도 자기네들의 존재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새 터전을 만들겠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라파까지 이제 내려와 있거든요. 거의 3분의 1을 장악한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종전이 돼야 되는데 종전의 키는 이제 네타냐후가 갖고 있다. 뭐 문재인 교수의 비극적인 진단에 의하면 이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보다 많이 죽고 보다 더 많은 피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서글픈 비극적 현실입니다. 네, 저도 그 글을 읽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한국가 해법이라고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래서 한국가 해법은 가능할까? 그냥 그럼 따로 나라 하지 말고 그냥 그 나라로 다 합쳐져서 살면서 뭐 팔레스타인인들이 2등 국민, 3등 국민이 될 수 있을지언정 뭐 어쨌건 그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냥 한 나라로 그냥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게 지금보단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과 해법은 이스라엘의 다수는 반대하고 네타냐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느슨한 이스라엘의 연방제에 묶어버리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결국 결국 시민권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내에 이제 아랍인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구가 급증하면 지금 통합되는 순간 유대인들 인구가 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책 헤게모니를 아랍인들에게 넘겨주는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국가 혜택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게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유권자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원하는 전략은 이런 겁니다. 일단 그 국가를 독립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자치정부를 지금보다도 훨씬 통제 가능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위협을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컨트롤하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략인데 이제 팔레스타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줄다리기를 이제 당분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지금 사실은 그 누구도 해법에 대해서 말하기도 힘들고 미국 언론들도 예를 들어 뭐 칼럼니스트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누군가는 미국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미국에 빠졌으니 그냥 일단 지켜보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동네에 있는 이렇게 좀 약간 비속어로 대빵이 양쪽 다 뺨을 제대로 때려야지 거기서 이제 병화가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대빵이 미국인데 양쪽의 뺨을 안 때리고 한쪽의 뺨만 때리거든요. 미국이 와서 양쪽한테도 똑같이 혼내주고 야, 내 빨리 화해해. 뭐지 1국가론이든 2국가론이든 빨리 해결해. 안 그러면 내가 니네들 둘 다 때려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한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란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이란은 정말 뭔가 개입을 할까? 행동에 나설까? 여러 가지 설들과 우려들이 있었는데 이란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란에서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바에 있는 것 같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이제 이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과 이제 뭐 보수적인 사람들은 비슷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조금 그렇겠죠.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사실은 지금 인질 석방이 우선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우파냐 좌파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상황, 하나의 해법을 찾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교수님,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참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주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약 70% 가량이 이 사람들도 지금 80년 가까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민족이 평화롭게 살고 싶지 전쟁을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70%가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어차피 우리 때문에 나를 잃은 팔레스타인과 이웃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게 압도적인 여론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가 이스라엘 내에 있습니다. Peace Now, 지금 평화, 수백만의 회원이 가진. 지금 이제 이스라엘 Peace Now가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학살 사건을 실시간으로 취재해서 이스라엘 내에 움직이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마스가 이제 끔찍한 민간인을 이제 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노가 지금 여론은 조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 전쟁이 어떤 전화 위복의 변곡점이 되는 것도 이스라엘 국내 여론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더 이상 이게 어떤 비례의 대응 원칙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당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제 전쟁 반대의 여론이 높아질 때 어떤 종전의 실마리가 지금은 아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많은 이스라엘 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이웃과 공존하면서 함께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비례적 대응은 이미 넘긴 거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의 어떤 공격 상황을 보면 비례적 대응이 그러니까 아니라 처음부터 비례적 대응이 아니죠. 아니었죠. 지난 15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과 팬턴기를 동원해서 무관 민간인을 이제 살해해 갔던 것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하마스의 공격인데, 네. 그러니까 10월 7일 이제 모든 이제 서구의 초점을 10월 7일에 초점을 맞추니까 네. 이제 어떤 선악의 기준이 이제 왜곡되는 거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의 삶의 조건과 또 희생당했던 거기에 대한 보복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비례 대응이라는 것도 논리가 부족한 거죠.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이 1930년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닉슨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내 유권자 가운데 중동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유대인들의 당시 위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교수님이 보시기에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강력한 파워를, 왜 이렇게 힘을 갖기 시작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력을 공부해 보면은 네. 이게 박해받는 소수 민족은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서바이벌 스피릿이라 그러는데 생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네네. 애기 잘리고 주류 사회 할 수 없으면 정말 열심히 처절하게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니 가진 게 많아야 먹고 놀아도 여름에서 무덤까지 다 이제 해결해 주는데 왜 공부합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뛰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억압받으면 억압받는 소수민족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는 뭐 DNA가 IQ가 좋고 안 좋고 문제는 만들어진 이제 허상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 이제 유랑을 경험하면서 특히 이제 기독교 유럽 세계에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악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유대 선민 사상에 의해서 예수께서 만민 평등과 보편권을 설파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그 조건을 위배했고 따라서 로마를 압박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유발한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원죄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아왔고, 그러니까 어떤 주류 사회에서도 출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를 장악하니까 이 파생금융, 이 금융의 대가가 돼서 네네. 월스트리트를 다 장악하게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현금 장사를 해야 되니까 딱 구리대금이니까 캐시를 움직이는 이제 규제들이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석입니다. 내일 자기 운명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까 오늘 박해가 되면 보따리 선에서 빨리 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석은 현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석계를 다 이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녀들 시집 보낼 때도 이 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일반 다이아몬드와 이스라엘제 카팅이 2배,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 파운스토어 전당포잖아요. 네네네. 전당포들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예전에. 왜냐하면 그 시계를 10,000원짜리 시계를 이제 5,000원에 맡기면 그리고 이제 찾아오면 1,000원 수수료를 내고 찾아가고 안 찾아와도 7,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미 물증을 확보한 거잖아요. 네. 그 안 찾아오면 더 좋고 찾아오면 수익 남기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주류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판자임이고 반민족 자본이고 사회를 좀먹는 이게 이제 점점 악화되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공부, 대학 그다음에 예술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아닌 이게 네. 특별한 이제 금융의 규제 네. 그런 쪽에서 이제 유럽에서 박해받다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엔 처음에는 모든 출신과 능력에 상관없이 아메리칸 드림의 영광로를 열어줬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제 발휘하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파워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저는 약간 그 유대인의 두뇌에 대한 그거 보면 뭐 노벨상의 몇 %가 네, 유대인이 항상 이런 그 얘기 얘기 많이 나오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그 무슨 노벨상 수상자 어디가 많이 할 때 보통 다 국적으로 따져요. 네. 그런데 왜 유대인만 민족으로 놓고 따지면 그럼 우리가 통계의 맹점이라는 게 맞아요. 유대인만 놓고 뽑아내면은 뭐 몇 %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앵글로색슨만 놓고 뽑아내면 누가 더 많을까요? 그러면 게르만족만 놓고 뽑아내면 과연 유대인보다 적을까요? 가장 많이 받은 연구기관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 독일에 네. 이런 데고 아니면은 뭐 미국의 칼텍 이런 데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프레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구정원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새빨간 거짓말은 통계다.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 문장이 역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이 전쟁과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완전히 밀접하게 지금 엮인 네. 네타냐후와 혹시라도 티타임을 가질 기회가 있다면 네.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형님, 텔레아비브에서 제일 맛있는 케밥집이 어디예요? 같이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서로 속마음 얘기도 좀 하고 형님 이제 좀 너무 늙으셨잖아요. 형님 이제 좀 쉬시죠. 리쿠드에서 딴 사람이 나오고. 너무 해먹었다. 사실 해먹은 거 없는데 너무 많이 앉았어요, 자리에다가. 그래서 이 의자가 이제 그분의 몸매랑 거의 동일돼 버렸어요. 네, 한 20년 정도 있으면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을 욕먹이는 게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싸우더라도 이제는 이스라엘이 미국에도 짐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손가락질 받게 만드는 것이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줄입구가 금지니까 못 만나요, 둘이. 네, 만약에 네. 갈 수 있다면 같이 이제 케밥 먹으러 가면서 네. 저도 이제 그만하라고 좀 일어나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제발 비슷한 제발. 마음이에요. 네. 비슷한 마음이다. 네. 알파고 나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공천 하나 좀 주십시오. 저는 쿠르드 유태인들을 대표하게끔. 쿠르드 유태인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네. 저도 얘기가- 콜트족이라서 같이. 네. 두 분이 같은 쿠르드. 네. 지금 15만 명 정도 쿠르드 유태인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분들의 이제 투표를 생각하고 그런 네. 말을 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하나 배워갑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제 죽였으면 이 사람은 인티카메라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아마 유대 율법으로 아무리 회개하는 그 의식을 해도 그 영혼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울 거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홀로코스트의 그 희생이 다시 반유대주의로 되살아나서 바로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다. Stop, enough, come to Korea for good. 영어로. 갑자기 왜냐하면 한국말 잘 못 알아들을 거니까. 또 네타냐후가 또 뭐 발음이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예전에 얘기했죠. 한국에 왔었어요. 한국 96년에 총리할 때 왔었어요. 구정원 기자님은 참 많은 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